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시장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이후로 조금 썰렁한 분위기였고요. 부양책하고 4분기 어닝 발표로 분위기 좋게 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달러의 펀드멘탈을 흔드는 요소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나스닥 시장은 오랜만에 주춤했고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도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보다 오늘 중국 주식은 정말 대단했고요. 어제 바이두 신고가 찍었는데 테슬라 비트코인 이야기한다고 못했었고요. 그런데 오늘 또 신고가 갔습니다. $300 돌파했고요. 바이두뿐만 아니라 텐센트, 알리바바, 니오, BYD, 이항 웬만한 중국 주식들 오늘 폭등했습니다. 바이두는 7%, 이항은 12%까지 장중에 폭발적으로 올랐고요. 중국 주식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미얀마 사태로 주가 상승률이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이 올해 IMF 전망 경제성장률이 8.2%고 이번에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던 트럼프가 내려오면서 중국이 지금 하려는 1대1로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습니다. 미얀마 사태를 미국이 UN 안보리가 아니라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은 코로나 사태로 축소된 내수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1대1로 사업하는 것을 막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항 지금 분석해야 되는데 테슬라 비트코인 매수 이슈 뜨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수직 상승해서 장중에 13%까지 쭉 올랐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한다고 주가 오른 것도 있겠지만 미국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중국이 유럽까지 에어택시 이항 진출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DJI 드론에서 마켓쉐어 70%로 글로벌 1등입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땅이 크기 때문에 에어택시에 대한 수요가 높고요. 중국의 상위 1% 부자만 해도 10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고가 에어택시가 중국 내에서 수요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택시는 미국 GM도 연초에 한다고 발표했지만 한국 현대차하고 하나시스템에서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하려는 에어택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수직 이착륙 가능한 비행체로 활주로 없이 비행이 가능하고 거기에 베리포터 에어택시 이착륙지 목적 기반 모빌리티 이런 것을 한다는 건데 전국에 퍼져 있는 공항하고 연계해서 공항에서 건물 꼭대기에 헬기 착륙장까지 이동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한국에서도 상용화 가능할 듯 하고요. 이번 주 주말에 특별한 이슈 없으면 이항 자세히 분석해서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구독 알람 꼭 해두시고요. 요즘 중국 기업들 정말 무섭습니다. 20배 오르는 주식 영상 꾸준히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충격적으로 뉴스되었던 테슬라 비트코인 1.5빌리언 투자에 이어서 지금 시총 1위인 애플도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RBC 분석가 이분이 3천만 명 사용하는 스퀘어가 비트코인 투자로 분기당 16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억 명 유저를 보유한 애플도 비트코인으로 상품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400억 달러 지금 애플 매출이 3조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15% 44조는 수익이 더 난다는 거고요. 애플이 암호화폐 소유권을 이전하는 폐쇄형 시스템 즉 가상화폐가 가장 문제시되었던 보안이나 불법 문제를 애플이 나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상화폐가 미국 정부에서 제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불법적인 데 사용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애플 같은 대기업이 나서서 가상화폐를 관리하면 리스크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목표 주가를 150달러에서 171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은 지금 현금만 223조 원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애플이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양적 완화해서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화폐 가격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물가 상승률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한국에 한 번씩 오면 점심 가격이 이전에 5,000원, 6,000원 했다가 지금은 기본 10,000원 내외죠. 그렇다고 급여가 몇 배씩 오른 것도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허리띠만 쪼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현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지금 223조 원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 애플 전기차 이외에 다른 신사업을 특별히 할 것도 없죠. 테슬라가 먼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서 스타트를 하면서 이슈가 된 것이지만 애플같이 애플페이나 유저가 많은 기업도 충분히 투자를 해서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이 메인이고요. 스마트폰 IT 기기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번 분석했듯이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것은 애플의 펀드멘탈 확장에서 매우 좋은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총 1등 기업이 되려면 유망한 분야에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 따라서 전기차 사업한다고 테슬라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애플이라는 고프리미엄 가치하고 2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가진 애플만의 iOS 이런 플랫폼만 있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것만 계속 개발을 해내면 되죠. 여기 아티클처럼 애플이 테슬라처럼 바로 비트코인 구매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애플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관련 분야를 개발한다면 확장성이 더 뛰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리 블랙 이분이 이제서야 테슬라 투자 그만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오늘 내내 이분의 트윗이나 뉴스 보면서 비난하거나 이 사람이 별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이분이 이전부터 해왔던 전기차 전망 EV 시장이 3%에서 5% 갈 것이다. EPS는 $1 찍을 것이다. 이런 자동차 분야에 대한 전망은 정말 정확했습니다. 대신에 게리 블랙이 이번에 테슬라 전량 매도한 큰 이유가 세 가지인데 2021년 인도량 가이던스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애플도 가이던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1분기 실적은 너무 크게 잡았죠. 어제도 분석했지만 1분기는 테슬라가 작년 4분기처럼 팔기 어렵습니다. 올해 또 보조금도 축소됐죠. 그리고 위험한 자산 배분 정책, 비트코인을 현금 주고 구매해서 테슬라의 전체적인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기업 재무제표에서 투자한 현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도 원가에 구매했던 비트코인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35,000불에 비트코인 구매하고 가치가 5만 불로 올랐다 해도 재무제표상에서는 잡히지 않지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면 손실로 잡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테슬라 차량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수익이 있고 이러면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캐시우드 누님은 이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서 줄곧 비트코인 5천만 원 넘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이번 사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 비중이 비교적 높은 론 바론, 이분 또 일론 머스크와 이야기해보겠다. 큰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론 바론 이분은 항상 긍정적인 분이시죠. 주식은 항상 론 바론처럼 긍정적으로 장기로 꾸준히 가야 됩니다. 이번 게리 블랙이 테슬라 주가 매도한 거 보고 저도 다시 생각해보지만 이분은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아는 지식이 자동차, 배터리 이런 눈에 보이고 자기가 아는 현실적인 거에만 금융지식 동원해서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아크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FSD, 자율주행, 로보택시까지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 더 나가서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 인공위성을 통한 6G 통신, 보링 컴퍼니, 솔라시티, 스페이스X까지 해서 정말 화성까지 100만 명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 하고요. 투자는 큰 펀드멘탈을 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개인이 아는 만큼 투자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이러면 투자금을 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게리 블랙이 이번에 테슬라에 발 뺀 것은 이 세 가지 근거는 조금 부족한 듯 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전에 게임스타 사태 때 일런하고 트윗으로 이야기 나누다가 좀 빈정상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은행, 기관 투자자, 상장 회사를 보면요.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나 확장력이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JP모건, 싱가포르 최대은행, DBS, 크라켄 미국은행, 기관 투자자는 보험회사 매스뮤추얼이 $1억 투자했고 피델리티, 디지털 현금 담보로 비트코인을 인정했고 또 상장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현금 $5억 비트코인으로 전환, 스퀘어 자산 1% 비트코인 투자, 페이팔 가상화폐 매매 서비스 실시 이렇게 다 2020년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한 기업들이었고요. 또 이번에 테슬라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 화폐로서의 가치가 더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신고가 찍었습니다. 테슬라도 시가총액도 테슬라를 넘어서 900빌리언이 다 되어가고요. 충분히 1트릴리언도 도달 가능합니다.
한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을 보면 정말 비트코인의 가치는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죠. 2017년에 비트코인 강풍이 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이야기는 정말 많았습니다. 제 경험담만 봐도 투자라고는 예금밖에 모르던 친척들도 연말되니까 나 이번에 비트코인 샀어. 좀 더 머리 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개발하는 업체에 투자했어.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존버하다가 주가 폭락하니까 다 팔았고요. 지금은 또 엄청 후회하고 있겠죠. 당시엔 뉴스만 봐도 정말 비트코인에 얼마나 호되게 당했냐 이걸 알 수 있는데요. 2017년 12월 13일 비트코인 열풍, 한국 등 아시아 개미가 이끌었다. 한국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6일 뒤에 비트코인 거래소 유빗 해킹으로 파산했다. 22일 하루 만에 비트코인 5,000달러 폭락.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면 비트코인에 빗자만 들어도 정생을 하는 거고요. 또 지금 와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미국 주식처럼 테슬라, 애플 장기로 잘 투자하시다가 횡보작이나 소폭 하락하니까 갑자기 시총 작은 게임스탁이나 이런 단계 핫한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자는 우량주 위주로 여윳돈으로 모아 나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내 손에 현금이 있으면 돈같이 보이는데 증권 계좌에 넣어두고 가만히 두면 그냥 숫자놀이 같지요. 주린이 분들이 항상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단기에는 크게 벌어도 그만큼 또 낭비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로 꾸준하게 가야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